신탁 커머스 백서 6편으로 일본, 미국 신탁 시장은 어떤지, 특히 일본에서 말하는 재무 컨설턴트가 무엇인지,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신탁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 하나은행에서 만든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0세 시대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특히 고령화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으로 인한 갈등이 커졌습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랐기 때문에 1994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누구나 100% 만날 라이프 이벤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장에서 바로 나의 문제가 신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재산이 없더라도 이 법적인 분쟁을 보면요. 1,000만 원 가지고도 가족 간의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지금처럼 고령 인구들이 자산을 가진 시대, 특히 혼자 남아서 남겨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는 이러한 분쟁,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푸는 것들이 바로 내가 곧 만날 분명한 내 문제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2004년에 신탁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그 재산의 범위를 넓혀서 제한을 철폐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신탁계약 대리점을 활용해서 더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규제를 하는 그런 추가 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은행에서는 새 직군이 등장을 하는데요. 재무 컨설턴트라고 이 책 27페이지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재무 컨설턴트 직군은요, 고인의 유산 정리를 전담하는 직군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 집행의 전문가가 됩니다. 일본의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에는 약 100여 개의 점포에 250명이 배치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유언신탁, 유산 정리의 전문적 지식 경험을 갖추고 특히 약 집합 연수 후에 지점에 배치가 되고 또한 이 단계도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파는 것은 유언 대용 신탁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고객이 자신의 사후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즉 돌아가신 이후에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 이것은 우리는 고객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안심을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고객이 살아계실 때에는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대책, 상속 수속에 대한 대책, 상속세 대책 마련에 컨설팅을 하고요. 상속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속을 확정을 하고 유산을 확정하고 또 유산 분할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재무 컨설턴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미국에는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언 대용 신탁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유언 검인 제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리 유언장을 쓰고 집행을 하더라도 누군가 그 집행 단계에 있어서는요, 뭔가 검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개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을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를 쓰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유언 검인의 번거로운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권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더 투명한 그런 절차를 미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속 재산을 이전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검인제도 과정이 뭐 영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재산을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한 집행 절차에 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는 상속 재산이 10만 달러가 넘을 경우 우리나라로 지금 환율로 생각하면 뭐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10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한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재무 컨설턴트처럼 이러한 신탁을 판매할 수 있는 직군이 새로 생길 수 있고요.
또 유언 대용 신탁과 같은 유언장을 쓰지 않는 문화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요, 유언장을 썼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의 합의라든지 현재 변하고 있지만 유류분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또는 그 후견인이라고 할지라도 집행 과정에서의 변수가 생겼을 때의 어떠한 끊김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떠한 금융기관의 제도화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 미국의 경우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파는 이 신탁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 물론 사전에도 발생을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전에 집중해서 어떻게 수익을 늘릴까를 걱정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 사후를, 즉 그 사후와 관계된 그 사후의 과정, 그리고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 안심이 필요한 직종,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믿음을 파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함, 그리고 어떠한 수익적인 면에서의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모두 피해갈 수 없는 100% 확실한 이벤트라는, 확실한 미래라는데 이 신탁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